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행복한 선택.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내일에 희망을 꽃피웁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세계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극심한 식량난과 교통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둘만으로도 엄마는 쉴 여유가 없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대한가족계획협회. 좁은 국토에 4천만이 넘는 이 엄청난 인구. 사람 밑에도 사람, 사람 위에도 사람.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결과는 대성공.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할 하락 곡선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결국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숫자가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것의 의미는 한 세대만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 이하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세대가 줄어들면 약 800만으로 줄어들어서 대한민국 인구 중에 현재 서울 인구 그 80%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소멸 얘기가 나오고 다른 나라보다 더 우리나라가 그 숫자가 심각한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 여기저기서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경고는 점점 더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8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에 따라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생산 가능 인구도 앞으로 30년 안에 1,00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청년 세대가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쏟아부어야 할 상황입니다. 희망 대신 절망과 부담만 가득한 미래.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하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 대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우선 의료보험이 부도가 납니다. 연금이 부도가 나고 국가재정이 파탄을 맞이하고 완전히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회에 나와서 가장 첫 걸음인 집을 구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힘들고 제 주변에서도 본인 힘으로 이렇게 집을 산다는 거는 거의 꿈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봤을 때 아이를 맡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팠을 때 또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구했을 때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청년들이 일단 살기가 어렵고 각박하니까 일부러 안 낳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자녀분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실 것 같은지 아니라니까 어떠신가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저도 좀 염려가 되니까 저도 뭐 하나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평일 아침 시간은 1분도 허투루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나 먼저 갈게. 장호 씨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방학인데도 아이를 학교 돌봄 교실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학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평상시보다는 이제 방학 때가 또 1시간 더 일찍 하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급식을 주지 않고 이제 도시락을 대체하거나 이제 돌봄 같은 경우는 또 방학 때 돌봄 방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운 점이 있죠. 아들과 조금 더 여유롭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항상 쫓기듯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밖에 없는 아빠의 마음은 늘 편치 않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이라도 케어해주고 이제 돌봐준다면 그 누구도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매우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매년 국내 총생산의 5%를 가족수당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모 모두 출산 휴가 6개월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최대 25살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여성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48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아이가 아플 때 간병 휴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즉 인식의 변화입니다. 너무 사회가 빨리 바뀌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인, 정치 경제적인 이런 온갖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놓여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실제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요. 동거 부부, 미혼모 등 비전통적 가족 제도를 포용해 비혼 가정도 사회적 지원 속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적 편견 아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도
한 해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비혼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바라보는 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데 긍정적인 의식을 가진 청년이 80%를 넘었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답변도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에 맞춘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그중 또 하나가 바로 여성들에게 주어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취업에 성공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자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라는 굴레 속에 갇혀 엄마라는 이름표에 큰 부담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신청 비율이나 신청 기간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11개월 전만 해도 출근해서 한창 업무를 보고 있었을 시간에 아이와 함께 산책에 나선 아빠. 아기가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30분이라도 산책을 하면 훨씬 아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안 나오기가 또 아빠로서 어렵더라고요. 네. 육아휴직 중인 민우 씨.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이젠 꽤 익숙해졌는데요. 11개월간의 좌충우돌 육아 경험담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신문에 쓸 육아 연재일기 4화를 쓰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되돌아볼 좋은 기회다, 이런 내용이고요. 혼자 좀 고민해보고 경험한 것들을 다른 법조인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로펌 변호사였던 민우 씨의 육아휴직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사실 로스쿨 동기예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랑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능력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해서 뭐 당연히 임신,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생각보다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생기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저는 육아를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경력은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격차가 생기는 거를 저는 보게 됐고,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우 씨는 지금 아빠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아이와 24시간 365일 붙어있는 시간은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전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내랑도 더 많이 돈독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육아휴직을 하겠지만 좀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당당하게 부모로서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 또 다른 아빠가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자. 많은 고민 끝에 최근 육아휴직을 선택한 일무 씨. 다이가 먹을. 알았어, 아빠 줄게. 아빠 줄게. 잠깐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아빠도. 냠냠냠. 육아휴직은 지난 11월부터니까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맞아요.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아기와 좀 온전히 함께 하면서 확실히 좀 더 아기랑 좀 친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요. 초보 아빠, 초보 주부로서의 시간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다희, 아빠 여기 있어. 잠깐만. 아빠 다 했다. 다희, 비 육아휴직이 혹시나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주변의 응원이 큰 용기가 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되게 감사하게도 뭐 일무님 걸리니까 쓸 수 있죠. 뭐 언제 쓰실 거예요? 얼마나 쓰실 거예요? 먼저 물어봐 주시고 갈 때도 잘 하고 오라고 그렇게 좀 격려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꼬리도 있어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일무 씨. 덕분에 오롯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받았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이렇게 아이와 함께하면서 육아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도 훨씬 커졌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전보다 더 돈독해졌죠. 둘째겐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남편분은 좀 여쭤보세요. 둘째요. 지금 인터뷰 할 때는 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도면 둘째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딸이니까 또 둘째 딸이어도 괜찮고 아들이면 또 다른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둘째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는 국민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같이 찾자. 그런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더불어 찾자. 세상에서 가장 큰 설렘과 행복. 지금 아름다운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당신과 우리의 미래입니다.